네, 피디님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유, 네. 대표님은 점점 더 멋있어집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피디님도 점점 더 젊어지고 더 어려지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좀 후끈하게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주제를 들어가려면 일단 일산부동산 하면 이제 키워드가 이제 일부익려 이제 정병인 피디님이 키워드니까 일산부동산에 대해서 뾰족하게 우리가 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산부동산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니 뭐니 해도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핫한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 너도 나도 누구나 다 아는 위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일산부동산에서 위치가 가장 중요한데 뭐 비싸고 싸고 중요한 것보다 미래의 그 위치, 그러니까 미래에 이게 계속 그걸 그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물건과 그런 위치 이런 것들을 좀 20년의 어떤 데이터와 그 현장의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좀 투자자로서 이걸 바라볼 때 좀 일산부동산에서 좀 우리한테 소개해줄 투자할 만한 그런 물건들 소개해줄 것들 좀 뾰족하게 얘기해줄 수 없나? 라서 해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고객들이 일단 오면은 음. 그렇게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실입주를 할 건지, 그리고 투자도 하면서 실입주가 될 건지, 그리고 금액이 내가 최대 어느 정도에서 해볼 수 있는 건지를 먼저 물어본 다음에, 그리고 이게 단기 투자가 있고, 제가 단기 투자는 5년 정도에서 10년 사이고, 중기, 장기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그리고 단기가 그랬을 5년에서 10년이에요? 10년에서 15년, 단기가요? 아, 장기. 장기. 예, 단기는 5년. 단기는 5년이 네네.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물어봐요. 내가 5년 이내에 5년까지는 버틸 수 있고, 5년 뒤에는 뭔가 다른 지역으로도 가볼 수 있는 거라든지, 이랬을 때와 이거를 나눠주는데, 지금 가장 핫한 거는 어쨌든 일산은 지금 현재 GTX A 개통으로 인해서 킨텍스 주변인 거거든요. 네. 거기가 신축이면서 아, 지금 거기가 이제 바로 GTX역까지 1분에서 3분, 5분이에요. 어, 그리고 이게 GTX A가 대곡, 서울역, 지금 서울역까지는 개통이 돼 있고 동탄에서는 수서까지 돼 있는데 이번에 6월 27일에 원래 개통하기로 했는데 또 정치적인 문제로 조금 지연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5년 정도 투자하고 돈이 좀 있는 분이라 그러면 안전하게 리스크를 덜 지고 싶으신 분이라면 킨텍스 쪽을 보라 그래요. 일단 여기는 뭐 앞으로 뭐 삼성역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 신축이고 그래서 내가 빠져나오기가 최고 쉬운 거고 두 번째로 나는 실거주도 잠깐만요. 되고 혹시 네, 신축이 빠져나오기 더 쉽나요? 구축이 빠져나오기 더 쉽나요? 그거는 달라요. 그렇죠. 신축이라 그래서 무조건 빠져나오기가 쉬운 게 아니고 구축이라 그래서 무조건 못 빠져나오는 건 근데 방금 아니에요. 틴텍스인데 여기는 신축이고 빠져나오기도 쉽다라고 하는 그거를 좀 찝어서 지- 좀 아, 표풀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GTX 역이기 때문에 신축이면서 예, 사람들이 강남까지 20분 거리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강남의 수요라든지 뭔가 왔을 때 일단은 일산으로 들어올 때는 가장 교통이 좋으면서 그렇죠. 이왕이면 좀 신축을 찾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거기가 겸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따로따로가 킨텍스 아니라. 주변이죠. 네네네. 아, 킨텍스 주변. 그래서 가격이 구축하고 반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온시티 같은 경우에는 정거점 2021년도에 17억 5천까지 갔고 꿈의 그린이 15억 정도 갔던 게 꿈의 그린은 10억 미만까지 떨어졌었어요. 온시티는 11억, 12억 미만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먼저 치고 올라가는데 온시티는 지금 14억 전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꿈의 경기도권인데 그린은 14억이라고요? 네, 여기는 17억 5천까지도 갔던데요. 그래서 이번에 동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억이 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제 오. 아파텔이 25평 기준으로 지금 뭐 10억 5천까지 갔던 게 6억대까지 떨어져 있던 게 지금 이제 6억 5천에서 7억대로 지금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내가 뭐 한 10억 정도 5억에서 10억 정도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여기를
노려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킨텍스 쪽의 단점은 학군이 없어요. 아, 학교가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거기서 계속 사는 것보다는 한 번은 아이가 크면은 좀 나와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구축으로 와야 되는데 구축이 GTX까지 도보권인 쥐업역이라고 있고 지금 제가 현재 부동산 현장에 있는 대원 18단지라든지 신우 19단지가 GTX까지 도보 한 7분 정도 돼요. 그럼 그러면 피디님은 구축에서 지금 부동산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 예, 구축과 신축의 연도의 차이가 떻게 되는지 한번 그거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구축은 어느 정도를 구축이라고 지금 하나요? 저는 이 구축으로 온 지는 제가 킨텍스 꿈의 그린에 2019년에 거기 또 오픈해서 입주장을 하고 2022년도에 제가 이쪽으로 마지막에 왔는데 지금 2019년부터 킨텍스는 입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6년 정도 된 거고 네, 나머지 일산의 구축은 25년에서 지금 30년 사이라는 거죠. 요 정도 되는 네, 걸 일기 구축이라고. 네. 신도시가 93년에서 95년부터 입주가 시작됐으니까요. 음. 그래서 재건축 이슈가 같이 가는 거죠, 구축은. 그러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일기 신도시를 볼 때는, 구축을 볼 때는 지금 제가 대표님께 이제 계속 저한테 피드백을 주고 뭔가 했을 때 하루 뭐 이거를 네. 보고하라고 했을 때 하는 게 저희 단지가 구축이면서 재건축 이슈가 있고 GTX까지와 도보권이 7분 정도 그리고 앞에 바로 현대백화점이 있고 모든 인프라가 학교가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단지 내에 있기 잠깐만요. 저는 때문에 지금 여기 구축이 더 끌리는데요. 지금 피디님이 계시는 그쪽이 더 끌리는데?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구축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다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앱에서 서울 쪽에서 분당이나 판교나 동탄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킨텍스를 보고 왔다가 이쪽에 그러니까. 대원 18단지 이쪽을 한다는 게 다 그거를 어우를 수 있고 한 10년 정도 재건축까지 생각을 하면서 용적률이나 지분도 보고 들어온다는 거죠. 야, 근데 가격은 욕심은 이 장기 투자 쪽에 더 있네요. 근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5년 정도 생각했을 때는 이 킨텍스 주변에 이 신축에 있어라. 그 말이잖아요. 일단 내가 빨리, 왜냐하면 못 기다리시는 분이나 예. 위험 리스크를 감당 못 하실 분들은 일단은 사람들이 보면은 조금만 흔들림에도 못 버텨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많이 투자를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10년, 20년도 그렇죠. 기다리는데 네, 우리가 지금 아, 대표님께서 말하는 가치 투자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부동산도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신축 거기는 일단은 초품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들어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팔고 아, 나가도. 네. 그래서 내가, 그리고 요즘에는 얼죽신이라고 얼어 죽어도 신축을 간다는 말이 있듯이 젊으신 분들은 구축을 너무 싫어하시니까 나는 리스크도 아, 지기 싫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변동성에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돈이 있는 분들. 근데 거기는 기본으로 아까 말했듯이 대출이 6억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나머지 내 돈이 최소 아파트를 사더라도 5억 정도, 어, 아파트는 한 7억 정도가 있어야 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한 뭐 4억에서 5억 정도가 내 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구축은 아까 47평이 저희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8억대, 원래 12억까지 갔던 게 어, 8억대 지금 초반 중반에 거의 다 많이 거래됐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현명하신 분들은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런 헌아파트를 사서 새 아파트처럼 한 맞아요. 1억에서 맞아요. 1억 5천만 들이면 새 아파트보다 더 잘 나와요. 어, 그리고 동간거리가 높고 앞에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맞아요. 만족도가 높아요. 네. 만족도. 그리고 주차 대수도 2대까지는 무료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집을 사고 팔고 서울에서 살아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미래 값어치까지 생각을 하고 미리 입점을 하시는 분들이고 젊으신 분이라든지 아직 이제 막 이걸 많이 사고 팔고 안 해보고 겁이 있다거나 리스크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분들은 영끌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축을. 저는 그런 분들은 좀 말리고는 싶은데 감당을 못 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빠져나갈 때 그래도 손해는 안 볼 거니까 그 지역은. 그러면 구축하고 신축의 가장 선택을 많이 할 수 있는 이 옵션에서 가격대가 어느 정도 차이 나요? 하나는 여기 지금 5년짜리 단기 투자로 적합한 킨텍스 주변하고 장기 투자로 적합한 지금 PD님이 사는 동네랑 이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까 17억 5천짜리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위치했어요? 온시티. 온시티라고 꿈에 그린 저희 그 GTX의 네, 이게 새 아파트인 거죠. 이게 킨텍스 근처겠네요, 그러면. 네네네. 도보 5분 이내죠. 이게 그럼 17억. 그러면 이게 거의 17억 5, 거품이 추가된 거 아니에요, 이게? 17억 5천까지 2021년도에 거래됐었는데 예. 지금 그게 30% 정도 빠졌다가 지금은 14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제. 14억도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큰 돈이잖아요. 이게 거의 그런데 워낙에 지금 뭐 서울의 동탄이 지금 그럼요. 27억. 네. 네. 그러니까는 그거에 비해서 이 정도 호재가 있는 거에 아직은 정고점으로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킨텍스 쪽보다는 지금 구축을 많이 이번에 그래서 구축이 많이 거래가 됐어요. 음, 네. 부동산에서도 데이터가 더 많은 게 구축 쪽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14억짜리를 우리가 신축에 이게 단타로 나올 때 우리가 그래도 이 14억짜리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나요? 단타로 나왔을 때 그래도 매덕 벌 수 있는 그 구간대 지금 부동산이 좀 시장이 안 좋긴 한데 지금부터 한 5년을 더 기다리면 지금 2026년이니까 2031년 정도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물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저는 없지만 다시 저는 원자리로 복구할 수요? 20억까지는 좀 보고 있어요. 25억이요? 왜냐하면 20억은 최소. 20억. 왜냐하면 이게 지금 2년 뒤면은 삼성역까지 강남에 20분 거리면 가거든요. GTX 이제 때문에. 네. 그러고 그쪽이 다 지금 장항지구에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들도 들어오고 지금 테크노밸리가 26만 평이 지금 다 땅을 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레나 공연장이 지금 CJ가 짓다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돈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멈췄는데 라이브레션이 지금 다시 시도를 하고 있고 방송밸리라든지 일산은 한류월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5년 정도 본다 그러면 지금의 일산이 아니라 일산은 좀 문화의 도시. 그리고 일산이 바이오. 대학병원이 처음부터 일산은 6개가 있어요. 바이오를 말씀하는 거예요. 바이오 기업? 네네, 바이오. 네. 아, 그래서 예.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아, 처음부터 원래 분당은 IT, 예. 반도체 이런 걸로 했고, 일산은 이 바이오라든지 이런 제약회사. 것들, 네, 제약회사라든지. 그래서 일기 신도시 중에서 서울 말고서는 대학병원이 이렇게 많은 데는 어, 일산밖에 없어요. 일산이 백병원, 동국대병원, 암센터, 차병원, 명지병원, 어, 또 하나 뭐 있더라? 일산병원. 대학병원만 6개가 있어서 버스고 전철이고 10분 이내면 대학병원으로 다 다녀요. 그리고 아, 이제 바로 연대라든지 이쪽에 바로 연대 세브란스라든지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산이 와.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의 살기가 혜택이 엄청나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 서울 같은 데 다시 갔다가 오는 게 이런 시설 때문에. 네. 그래서 웬만하면 다 대학병원으로 다녀요. 야,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대학병원이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건강에 이슈가 있고, 이렇게 하면 대학병원의 근처가 그렇게 또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 있고, 그리고 그게 네네. 서울하고 이런 큰 병원하고 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혜택이잖아요. 네네네. 와, 암센터도 일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지어질 때, 90년도에 지어질 때 일산과 분당에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분당은 일찍부터 이 2011년부터 신분당선을 뚫어줬고, 14년부터 뭐 판교가 들어가고, 기업들이 그러고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2014년까지는 일산하고 분당의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근데 이제 분당부터 개발이 된 거죠. 그리고 2014년도에 분당은 다 개발이 끝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판교가 엄청 강남까지. 유명해졌잖아요. 네. 판교가 들어가고 판교에 IT 기업이 예. 들어가면서
또 분당도 또 기업들이 들어가고 그 땅들이 다 호재가 예,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고 일산은 말만 정치권 알잖아요. 막 할 때는 다 해줄 것처럼 했다가 그렇죠. 선거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거. 그게 반복이 됐었는데 일산이 2018년부터 이제 땅 파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2018년에 경의선이 개통됐고 2022년에 서해선이 개통됐고 2018년도에 GTX A가 착공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땅들 테크노밸리 땅이고 경제 자유구역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땅이 보상이 끝나서 26만 평에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지금 땅을 파고 있거든요. 그게 보상이 다 끝난 거예요. 지금 파고 그런데 있어요? 네, 27% 2026년인데 아니죠. 2018년부터 18년이니까. 예. 2022년부터 네네네. 그럼 그러니까 땅을 그게 파기 땅을 시작했어요. 파기 시작하면 그게 거의 한 10년 이상은 가더라고요. 네. 지금 그때 그러고 있는 저기 거죠. 시흥의 백오 신도시도 땅을 그때 파기 시작해서 간 게 10년 넘더라고요. 그 네, 2012년, 맞아요. 13년도였거든요. 근데 네. 2023, 오, 그러면 지금 기회네요,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일산은 앞으로 5년 뒤면 지금의 모습이 없을 와, 거라고. 대박이다, 지금. 근데 사람들은 제가 이번에 이제 대표님이랑 이 공부를 하면서 왜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다 호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모든 매스컴에서는 일산을 저렇게 거들떠도 안 보고 아직도 과거에만 치우쳐 있었을까 계속 이제 질문을 하면서 꺼내봤는데 하나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아, 사람들은 호재 기대치에 먼저 반응하구나. 그러니까 음, 아, 저기 뭐 해준다더라.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게 다 GTX 거품인데. 비노선 예. 네, 신호선. 아직 거기 땅도 안 파고, 아직 착공도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에서 비노선, 이번에 뭐 착공 들어간다더라. 뭐 신호선, 뭐 착공 들어간다더라. 어디에 GTX가 된다더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일산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리고 김포도 지금 검단도 5호선이 에타 통과됐다. 에타 통과되면 거의 그거 안 되거든요. 일산이 20년을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일산은 그게 이제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도 이런 호재로 나오는 게 없어요. 이미 GTX A는 지금 개통이 일부 개통됐고, 이번에 지연됐는데, 지연돼봤자 몇 개월이거든요. 그런데도 GTX 비노선 착공이 한다더라. 그러니까 그쪽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도 10년, 착공이 들어가도 10년인데, 여기는 지연돼도 몇 개월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아, 사람들은 그냥 그 눈에 막 보이고 호재가 있고 이랬을 때는 관심이 가고 뭔가 있다가 진행되고 있고 그 밑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구나. 그리고 위에서 이제 빌딩이 다 올라오고 뭔가 이 바뀌어졌을 때 눈으로 보여야지 그다음부터 남들 막 따라서 가는 거구나. 정말 이렇게 저평가돼 있을 때는 고수만 알아볼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피디님 딱 하나만 찍어서 우리 지금 시청하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 있을까 봐 미리 한 나는 6억까지는 연끌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현금이 있든 없든 어쨌든 6억까지는 내가 대출하든 어떻게 하든 6억대 아파트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돈이 없어도 6억대 아파트는 내가 좀 비벼볼 만하다. 라고 했을 때 아파트 뭐 이름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추천할 만한 좀 향후 그래도 내가 연끌해도 내가 될 정도로 이거 커버할 정도로 한 5년 정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어떤 아파트 어떤 동네를 딱 한두 건만 좀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만약에 6억 정도라고 한다. 저는 구축을 추천해 드리고요. 구축, 예. 구축을 추천을 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느냐. 그리고 내가 그냥 아이도 키우면서 이 호수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인프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아무래도 생각을 아파트 하는데 보면은 뷰가 중요하고 아이를 뭐 이렇게 안전하게 스스로 또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변에 그래도 내가 산책하는 게 요즘에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러닝도 해야 네네. 되고. 그래서 그 정도 한 두 사람, 아이가 한 두 명 정도 있을 때 30평 미만으로 예, 좀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2명 정도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학군이라든지 음,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는데 저는 지금 일산이 전체적으로 저평가예요. 네, 제가 산다고 저는 네, 손님들에게 내가 추천을 할 산다면. 때 제가 사든지 내 음, 아이가 사든지 음, 정말 그런 식으로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 1순위는 저는 주염역에 누삼익이나 두산을 사라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호수공원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고 이 주염역의 도보권으로 주염역까지 3호선이 3분 이내고 모든 병원이고 뭐고 버스 정류장이고 거기 앞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26평이 뭐 한 7억 5천 정도 갔던 게 지금 5억대 중반에서 6억대 6억대 미만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음, 있거든요. 그래서 26평 정도 그러면 수리해서 들어가서 모든 혜택을 누리고 그리고 제가 노후에 나이가 한 뭐 80이 넘어서 이 혼자 살아야 된다 아이도 없이 그러면은 제가 살고 싶은 단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아까 말한 것처럼 호수공원하고 바로 5분이고 병원도 음, 모든 인프라가 도보권이 가까운 그러면 아이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거기가 지금 거기서부터 지금 바닥 따지기가 되고 있는데 22평은 이번에 좀 바닥 따지기가 됐어요. 그래서 26평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이나 누삼익을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는 아이들이 좀 더 일산에 뭐 학군지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일산역하고 도보권이 가능한. 어차피 일산역에서도 대곡역까지 가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뭐 27평대 같은 경우에 건영 15단지 같은 거 이런 데는 뭐 5억대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수리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고 어쩌면 6억대 조금 더 보태면 32평도 바라볼 수가 있기 음, 때문에 그렇게 내가 와가지고 일단 목적을 내가 어디에 두느냐. 아이들 이주인지 아니면 이 정말 내 쾌적성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후곡도 마찬가지로 공원길은 다 일사하는 공원이 저밀도기 때문에 공기가 제일 좋고 살아보면은 다 평지기 때문에 어디든지 공원이 있어요. 좋아요. 역시. 네네네. 야, 일산은 진짜 노후에도 살아도 되고, 실제로 아이를 네. 키우는데도 아주 살기 좋은 도시네요. 아, 네네네. 좋아요.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게 일산 부동산 우리가 지금은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게 네네. 다른 또 지역의 경기도권에도 분명히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경쟁자 후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병인 PD님은 어쨌든 부동산을 20년 넘게 이제 투자하고 또 중개 부동산 역할도 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좀 경쟁 대상자가 될 만한 후보. 그러니까 일산 부동산을 내가 내려놓는다면 나하고 좀 내가 좀 그래도 다음 지역은 여기는 좀 진출하거나 아니면 나도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봤다거나. 왜냐면 일산에 살다가도 어떤 사람 또 다른 동네 다른 쪽으로 한번 이사도 가보고 뭐 세종이든 뭐 어디든 뭐 그건 경기도권은 아니네요. 어쨌든 다양한 쪽으로 또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일단 다른 지역에서 특히 경기도권에서 경쟁자 후보는 피디님 바라보는 그 경쟁자 후보는 어떤 건지 왜 그런지 그걸 좀 예, 소개해 주세요. 저는 경쟁으로 바라볼 만한 데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러니까 분당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일기 아, 신도시 중에 삼본이라든지 중동 아, 신도시도 있고 그리고 동탄도 있고 구리도 있고 정말 많아요. 이런 데는 음, 집값도 지금 일산에 분당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세배 뭐 그렇죠. 격차가 네, 예, 이렇게 나고 있고 지금 동탄도 거의 반 이상 더 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경쟁이라고는 뭐라고 이렇게 이 선을 그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다 나름대로 거기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일산이 지금 이런 지역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다 일기 신도시고 어디고 신도시고 요즘은 다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세종도 잘 돼 있고 천안 불당동, 네. 천안아산도 잘 돼 있고 네. 다 나름대로 내가 지역에 사는 데는 만족도가 네.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어디가 더 뭐 좋다 나쁘다는 말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일산은 앞으로 적어도 지금 아까 분당이라든지 삼본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데보다 많이 밀려 있지만, 앞으로 거기에 80%는 저는 따라갈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도시가 이 지금 개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안성도가 되다 보면은, 적어도 지금 이렇게 일산이 예전에는 분당하고 일산하고 같았거든요. 거의 경기도권에서는 1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꼴등으로 추락해 음, 있는데, 네. 하지만 이것들이 다 개발이 되고 나면은 아무리 이게 꼴등이 아니고 그래도 명성이 뭐 2등까지는 아니어도 5등 안에는 들 거라는 거죠. 적어도. 음, 네. 그래서 이만한 내가 아까 6억대 선으로 아까 학군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지금 이 가격이 10년 전 가격인 거예요. 4년 전 가격이 아니라 거의 10년 전 가격인 거예요. 일산이 최고 비쌌을 때가 2006년, 7년도 32평이 그때 7억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6억대라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까지 이게 근데 여기가 베드타운이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살기가 너무 좋은데 기업들도 없고 다 남부 쪽에 있잖아요. 강남 음, 밑으로만. 그러니까 강남까지라든지 아이들이 취업이 되면은 다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 대학교까지는 여기 연대, 홍대, 이대 다 일선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학군이라든지 공부는 최고의 학교를 나오지만 직업을 찾아서는 남부로 가야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 일산이 계속해서 베드타운으로 물려났는데 이제 그 베드타운에서 이 직주 근접으로 되어가기 때문에 5년 정도면은 지금의 일산 가격이 아니고 완전히 탈바꿈 될 거라는 거죠. 음. 네. 그러면 지금 경기도권에서 일산을 그나마 지금의 그 모양으로 10년 전의 가격으로 좀 닮아 있는 도시가 혹시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자꾸 여쭤보는 건 일산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일산의 거에 대해서 일산 바가 될 거라는 어떤 그 또 편향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 바라보면 아, 우리 게 좋아요. 우리 도시 오세요. 우리의 어떤 것만 좀 약간 홍보하는 느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음, 혹시 음. 좀 객관적으로 아, 나는 이런 데도 좋게 본다. 아, 나 이런 데도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한다. 혹시 그렇게 데이터가 좀 조사되거나 어째 그렇게 생각해 본 어떤 그런 지역이라든가 이런 있나요? 일산을 좀 닮아 제가 있던 거. 제가 10월 15일에 서울과 그 경기도권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갑자기 묶였어요. 그랬을 때 구리하고 동탄이 안 묶인 거에 대해서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구리가 별내선이 8호선이 잠실까지 2025년 6월에 개통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산 신도시가 잠실까지 30분 거리로 이 8호선이 개통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서울 쪽에만 정신이 나가 있어서 이미 구리 쪽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때 있었어요. 별내선 때문에. 네. 근데도 방송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유튜브를 찍을 때 왜 구리를 안 쳐다보고 왜 구리를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왜 토지거래 허가구로 안 묶었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랬던 게 구리가 일산이 거기도 구리가 90년대 형성된 도시인데 서울하고 가깝지만 8호선이 생기기 전에는 서울 잠시까지 1시간, 1시간 반이 걸렸거든요. 네. 근데 그게 2025년 6월에 개통됐는데도 사람들이 이미 개통됨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던 거죠. 아, 근데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또 탈 데가 어딨지 보면서 구리하고 다산 신도시를 보게 된 건데 그때도 별로 구리가 안 올랐어요. 네. 근데 유튜브에 이제 뭐 대형 유튜버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올 초반부터인데 그때는 이미 3억에서 5억이 올라갔을 때예요. 네, 아, 바닥 따지기가 다 끝났다는 거죠. 알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때 3억대에서 5억으로 올라왔으면 그때 그 가격이 3억밖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최근까지. 그렇죠. 그게 정고점으로 거기도 빠지면서 구리하고 일산하고 오히려
일산 갈래, 구리 갈래 그러면 일산을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구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다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신도시지만 이 서울하고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런데 별내선이 생기면서 30분 이내로 잠실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지금은 다산 신도시, 남양주, 그래서 그쪽으로가 뜨기 시작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그게 불과 올해부터라는 거예요. 작년 6월 달에 개통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남들이 우할 때만 쳐다본다는 거죠. 제가 그렇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구리 이야기를 예를 들는 게 아직까지 일산도 개통이 다 안 됐는데 이걸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 이미 그리고 서울역까지는 개통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타본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서울역에서 GTX를 타고 오면 거의 집을 사고 가요. 16분 만에 일산으로 오거든요, 서울역에서. 네, 천안 아, 아산까지가 제가 예전에 한번 갔을 때는 거의 일산에서 2시간 이상이에요.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GTX가 서울역까지 16분이고, KTX를 서울역에서 타면 천안 아산까지, 아산역까지 35분에서 40분 걸리거든요. 1시간 이내 천안 아산까지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몸으로 체험해 보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구리, 그리고 그 다음에 동탄도 마찬가지로 동탄에 지금 동탄역도 수서까지 개통이 되어 있지만은 네. 앞으로 GTX가 개통될 건데 많이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가 물론 기업도 있다고 하지만은 같이 맞물려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조금 덜 오른 데가 가천은 정말 많이 올라 있어요. 근데 가천 밑에 안양, 그게 거기도 신안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개통할 일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쪽은 또 안 쳐다봐요. 그래서 그런 쪽도 지금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네. 그럼 피디님 그래서 채널에서는 남들이 잘 안 보는 걸 미리 미래 이런 예측을 어느 정도 과거 지표와 지금 어떤 일어나는 것들의 그 20년의 감각으로 봤던 거를 계속 외치고 있네요. 지금 채널에서. 그죠? 네. 제가 그거를 애치고 있는 이유가 저는 2005년부터 부동산을 네. 했잖아요. 그리고 투자 손님들도 많이 봤다고. 그랬을 때 제가 그 13년, 15년 정도에 마포, 아현. 지금 10년 전에 마포가 지금 마포가 아니었어요. 일산보다 쌌어요. 경희군자이가 미분양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음. 마포 강북 쪽은 쳐다도 안 봤거든요. 네. 그리고 그쪽에 아현 1구역이 재개발될 때도 별로 사람들이 안 쳐다봤어요. 아, 거기 뭐 응? 달동네. 근데 거기가 공독 5호선이 개통이 되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회사가 들어가고 다른 데 개발이 되고 지금은 아현 2구역, 3구역 재개발 되지도 않았는데도 피만 10억이 넘어요. 넘사벽이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제가 2017년도에 거기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여기 왜 들어오냐 그랬어요. 피가 그때 1억 3천이었거든요. 네. 근데 10년, 20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견딜 수 있는 거고, 성수동 또한 이 10년 전에, 성수동은 수제 공장, 이렇게 신발 공장이었어요. 아무도 쳐다도 보지 않는. 성수동에 산다 그러면 에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미 거기도 재개발이 시작되고 그렇죠. 있었고요. 네. 근데 그것만 된 게 아니라 서울이 지금 집값이 이렇게 핫해진 거는 서울이어서 핫해진 게 아니고 불과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서울은 4개 노선밖에 없었어요.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사선에. 그게 안 되는 거는 강남에서 천호동도 엄청 멀었어요. 뭐 노원구는 일산보다 노원구에서 강남은 더 멀었어요. 그래서 사대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서울은 다 애각지로 봤거든요. 그래서 일기 와. 신도시가 그때는 인기가 더 있었던 거죠. 더 가까웠으니까. 왜냐하면 전철이 그걸 없었으니까. 2005년도부터 다 보셨네요. 그럼요. 그러면서 그때 지금은 서울은 11개 노선이에요. 예. 전철이. 거기다가 GTX 들어가고 공항철도 들어가고 뭐고 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방팔방이.
그래서 지금 노원구고 뭐 이 올개동이고 명륜동이고 뭐고 다 전철이 다 생겼기 때문에 이 교통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 기업들도 들어오고 상권도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음, 사람들은 반대로 이미 안성되고 나서 교통이 왔다 갔다 하는 줄을 그렇죠. 모르고 기업들이 들어와야지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상권이 올라가야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버스가 없고 전철이 없는데 누가 여기 먹으러 와요? 누가 회사를 아무리 여기다 좋은 회사를 해도 올 사람이 없는데. 음, 그래서 교통이 뚫려야지만이 이게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간다는 말 거죠. 그대로 큰 혈관 1호선, 2호선, 4호선 있다면 약간 동맥, 경맥 혈관이 있다면 모세혈관에 대한 그게 있어야 그게 네네네. 발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렇죠. 얘기하면. 그렇죠. 그 지역으로 몰린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참 사람들은 무조건, 네,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길어질 거고 더 디테일한 게 많겠지만 그건 이제 일부잉여 정병인 PD님 채널 들어가 보시면 되고 이게 뭐가 재밌냐면 정병인 PD님 이렇게 막 얘기를 할 때 이제 일산 부동산 바가 아니다라는 게 지금 사실 증명된 거거든요. 왜 20년 부동산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누구나 방송에 나오면 뭐 10년, 20년은 막 누구나 다 얘기하니까 이게 별 큰일이 안 돼 보이는데 이게 사실 되게 큰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큰일인지를 보면 결국 그 20년 안에 내가 단순히 일산만 본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그냥 그 신문이든 그 뉴스든 그 팩트를 접하기만 해도 사실 이 사람이 일산 부동산 중에서도 그 지역들, 그런 아파트들 이 추천하는 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리고 방금 지금 얘기한 게, 아, 나는 사실 일산 부동산 말고도 기회가 있다. 이게 사실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네네네. 지금 일산인지를 또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좀 시키면서 과거의 그 데이터와 그 어떤 거래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 한국에 어떻게 여기까지 발전했는지 그 부분들 로드맵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서머리 해보면 일산 외에도 경쟁자가 뭐 구리라든가 동탄이라든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예, 내 20년의 어떤 그 산업적인 어떤 그런 비즈니스적인 어떤 감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그 팩트로 봤을 때 나는 일산을 추천하는 데는 이런 이런 정직한 이유가 있고 이게 또 당신한테는 돈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단기든 장기든 어쨌든 더 정보를 얻으려면 정병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채널이다. 아니면 직접 나의 부동산에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주셔라. 연락하라.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때요? 좋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는 계속 부동산 공부를 제가 2008년도에 음, 부동산으로 망했거든요. 망했기 때문에 그때 일산이 집값이 제일 비쌌었어요. 2006년에서 2008년 사이가. 그때 저도 그 가격에 정말 최고가를 주고 들어갔는데 뭘 모르고 들어갔던 거죠. 그러다가 완전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망했는데 제가 투자 손님을 받은 게 그냥 일반의 뭐 이렇게 초보 투자자들이 아니고 고수들, 지방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이분들은 여기에서 먼저 그분들이 들어왔다가 팔고 나가고 그 다음에 말하면 또 개미들이 들어와서 음,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지역만 보면 안 된다는 거. 어디로 흐름이 그렇죠. 가야 된다는 거. 아, 그러면서 일산이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었나. 지금은 저는 다른 지역들은 예전에 일산은 이렇게 하면 풍선효과로 같이 올라갔거든요. 음, 지금은 풍선효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도 음, 안 보고 일산에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맨날 안 된다는데 남들은. 근데 이걸 분석을 안 해보고 맞아요. 용인수지 같은 경우에도 10년 전에는 거기 들어가면 지옥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용인. 용인수지가. 네. 네. 근데 신분당선이 2016년대에 거기도 개통을 했어요. 그래서 용인수지가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2018년 뭐 이때부터 지금은 그래서 용인수지가 이게 이제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안 떨어지고 개발이 이번에 용인수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복합센터가 생기는 거고 플랫폼이 생기는 거잖아요. 음, 그게 계속해서 이제 한번 교통을 뚫어놓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청라 같은 경우에도 1기 신도, 2기 신도시 중에서 청라가 엄청 핫했었어요. 인천. 맞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지금 청라가 쑥 들어갔어요. 어, 하지만 그러네. 청라가 그런데도 앞으로 청라를 저는 A주시하고 있는 거는 7호선이 2000 지금 29년도에 개통을 해요. 그 청라가 근데 그 바다 근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송도 다 그쪽에 예. 인천 예. 쪽은 그렇죠. 네. 원래 국제 업무직으로 청라, 송도 다 연결되고 와, 검단까지 한동안에 연결돼 있는 엄청, 데거든요. 예, 핫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청라도 사람들이 안 쳐다본다는 게 지금 7호선이 거기도 개통이 원래 2027년이었는데 음, 2028년 9년 정도로 서울 아니 삼성역까지 7호선이 강남역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거는 없고 죽어 있다고만 하고 송도가 엄청 핫했거든요. 음. 지금도 송도가 많이, 올라갔다 많이 내려갔다 죽었어요, 올라갔다 지금은. 네, 죽는 이유가 저는 송도를 안 들어가요.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지 않아요. 음. 왜 안 하냐면은 일산에 과거거든요. 왜? 이 모든 도시는 형성이 그 안에 살기는 너무너무 좋아요. 배드타운인 거예요. 그 안에 그거에 아, 있는 교통이 아니에요. 거기 말도 맞으세요. 나오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드타운. 맞아요. 그래서 서울까지 오려면 2시간 이상 걸려야 되고 그 안에서 살 때는 애국처럼 좋고 뷰 좋고 바닷가 있고 그러지만은 근데 전철도 너무 오래 걸려요. 예. 근데다가 신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지금은 그게 있지만 그게 15년, 20년이 되면은 지금의 일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때 신호선이 지금 이제 송도에서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저는 세종시도 못 들어가게 해요. 손님들에게. 세종시 엄청 핫하고 손님들 그렇죠. 뭐 세종시 그렇죠. 나라에서 했을 저도 거기서 때도 살아봤는데 너무 살기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런 한국에 이런 곳이 있다는 너무 좋아했어요. 저. 네. 하지만 세종시에서 그 안에 살긴 좋아요. 맞아요. 거기도 기업들이 없어요. 여기에서 이 서울이나 어디로 올라면은 KTX 타러 대전으로 가든지 오송역으로 가든지 그러니까는 제2의 일산이라는 거예요. 그런 데는 저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려면은 뭐 전철을 해준다 뭐 했을 때 땅 팠을 때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땅 신축이지만 봤을 때. 한 15년 전까지는 예. 준신축이 되지만 20년이 되면은 이미 노후 아파트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이 없어져요. 메리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시라든지 청라라든지 송도라든지 이런데 지금 뭐 아무리 핫하다 그래도 오히려 대전을 보라고 저는. 대전이 구도심이잖아요. 혹시 청주는 대전, 어떠세요? 네? 청주. 어디요? 청주. 저, 저는 청주는 조금 SK 하이닉스 때문에 아, 지금은 핫하지만은 거기도 한계가, 청주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까지 역이 없어요. 좋아요. 그럼 왜 대전이에요? 대전은 KTX가 1시간까지 서울역까지 와요. 지금 대전은 서울역까지 KTX가 생기면서 출퇴근도 가능하거든요. 네. 아산은요? 천안, 아산을 저는 제2의 거점 도시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안, 아산이 지금은 거기가 대정권이라 하지만 저는 수도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네. 왜냐하면 천안, 아산이 지금 불당동이나 이런 탕정역 같은 데는 지금 삼성 SDI나 삼성 예. 디스플레이스나 기업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도 거기에 아파트가 6억대밖에 안 해요, 지금. 아니에요. 불당동 같은 경우는 아니 아니, 지금 불당도 새로운 말고 데는 그 아니 탐정, 예. 탐정역 지금 9억대까지 올라갔어요. 음, 새거. 네. 지금 새 바닥 거, 예. 다지기가 6억대까지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네. 3억대였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싸냐고 그때 했을 때 나보고 네, 어디서 네, 네.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지금 천안 아산 쪽이 예. 그래서 아파트 쪽을 그쪽으로 거기가 가격이 떨어졌다는 게 분양이 너무 많았어요. 그 입주 물량이 많았기 음, 때문에 근데 거기가 지금 거기도 번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SRT가 다녀요. 예, 그리고 맞아요. KTX가 예, 다니고 예. 그리고 1호선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저는 앞으로 거점 도시라고 제가 보는 게 거기는 저는 임장을 직접 다니거든요. 어, KTX를 타고 뭐를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택시 기사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물어보고 네. 이러는데 일단은 대학교가 천안 아산은 스물 몇 개인가 열 몇 개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젊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유입이 되고 음, 37세 정도가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음, 기업들이 계속 들어가고 SRT는 천안 아산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KTX도 서울역까지 3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지금 그게 SRT하고 이제 KTX하고는 서로가 뭐 SRT를 수서역에서 타도 KTX도 탈 수 있고 이게 같이 탈 수 있어요. 음, 그리고 1호선이 다녀요. 그러면 앞으로 부산까지 해서도 1시간이면 여기가 오는 거고 음, 서울에서도 그렇고 전라도 강주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거기에는 서울까지도 30분이면 가는 거고 강남까지.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거기가 지금 그래서 삼성도 들어가고 현대도 들어가고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땅값도 싸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러네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일산이 지금 그게 일산이 그래서 지금 천안 아산까지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서울역까지 가면은 일산에서도 천안 아산도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음, 앞으로.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면 어쨌든 우리가 사는 것도 거주지도 중요한데 이게 부동산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투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뭔가 말에 이렇게 귀를 너무 기울이다 보니 귀가 얇다 보니까 자꾸 욕심을 내고 비교를 하는데 일단 전국에서 우리가 다 얻을 수는 없으니까 딱 일산만 우리가 딱 지역 딱 요 일산 지역만 우리가 딱 선택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내가 절대 일산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투자했을 땐 절대 망하지는 않아요. 내가 잘못된 선택은 하지 않아요. 그 기준과 원칙 이런 노하우를 좀 설명해 줬습니다. 일단 우선 아파트를 사야 되는 게 맞는지 상가를 사야 되는 게 맞는지, 뭐 오피스텔 사야 되는 심지어 일산의 어떤 미래를 보고 땅을 사야 되는 게 맞는지, 뭐 다양한 부동산에도 있는데 일산 지역만 두고 PD님의 어떤 그런 절대 선택을 잘못하지 않는 가장 와닿는 그런 원칙과 노하우를 좀 풀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아파트를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제가 요즘 제일 먼저 하는 게 5년. 5년을 제가 기점으로 봐요. 5년 네,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지. 그렇게 보면서 내가 돈에 맞춰서 어디든지 뭐 20억짜리 돈이 있으면은 뭐 더 좋은 데로도 갈 그렇죠. 수가 있지만은 내 돈에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이렇게 맞춰서 그리고 내 수입, 내가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가족과 이 모든 자녀가 몇 그렇죠. 명인지 이런 것들로 했을 때 모두 그거를 먼저 본 다음에 그리고 입지. 음, 입지라는 게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데 지금은 킨텍스가 14억, 12억 이러면은 이제 손님들이 지금 킨텍스 원시티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면은 들어가도는 된다고는 해요. 하지만 내가 돈이 10억 정도 갖고 있을 때 그렇죠. 현금으로 내가 10억이 음, 있고 대출이 한 3, 4억 정도 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들어가도 되지만은 영끌에서 가면 버티기가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거나 맞아요. 뭔가 다른 대책이 변동성이 나오면 못 버티거든요. 그런데 그 돈에 맞춰서 굳히기라도 학군도 있고 앞으로 저평가돼 있으면서도 우선순위로 올라갈 때 일단 지금은 저는 역 주변으로 보라 그래요. 무조건. 그럼 어디든지. 잘못된 선택을 안 하려면 역 주변을 봐라. 일단 먼저 저평가되어 있는 음, 역 주변, 뭐 마두역도 좋고 주염역도 좋고 내 음, 돈에 맞춰서 음. 그 다음에 여기가 상급지가 좀 올라가고 나면 또 거기에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더 저평가 조금 뭐 걷거나 뭐 하더라도 좀 더. 그래서 이 잠깐만요. 역 주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주변이에요? 역 주변? 완전 역세권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도보로 네, 10분 정도, 10분, 15분도 길더라고요? 지금은 저는 5분 이내. 아, 그걸 역 주변이라고 하는구나. 예. 네네, 초역세권. 지금은 내가 골라서 갈 수 음,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여기가 또 가격이 올라가서 있으면은 이제 또 뭐 8분.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올라가 있으면 그 다음에 10분 이렇게 늘려가야 된다는 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시는 분에게는 일산에 최고 작년에 제가 12월부터 1월 달에는 무조건 꿈의 그린이나 온시트를 사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왜? 꿈의 그린이 10억대 미만까지도 가격이 있었고 예. 11억대가 있었고 온시티가 12억까지도 있었고 그러면 앞으로 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미 12억 14억까지 갔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이 주협력이라든지
마두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은 바닥 따지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골라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내 가격에 맞춰서 하는 게 최고 기준. 그리고 영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음, 최소 5년은 내가 버틸 수 있는 걸로 계획을 짜야 된다. 음. 그리고 내가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기준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제가 바라보라는 건 요즘에 계속 유튜브에서 말하는 건 일산에 대해서 공부 좀 해라. 어떤 남들이 공부를 따라간다. 말씀하세요? 네. 이 지금의 호재가 그냥 호재가 아니라 여기는 진행 중이다. 일산의 현장에 와서 돌아봐라. 아, 지금 현장 공부. 네, 와서 한번 보면서 지금 저쪽에 포크레인이 하고 있는 데는 어딘지, 어, 아레나 공연장은 어디에다 짓고 있는지, 예, 킨텍스 3 전시장은 어디에 예. 얼마만큼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내가 말한 것처럼 땅들이 다 파져 있는지, 아, 그러면서 돌아봐야지 지금 유튜버들이 말한 대로 찍어준다고 지금 동탄 올라간다고, 물론 동탄 살기 좋죠. 하지만 27억이 있으면은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걸 연끌해서 간 분들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내 기준을 잡는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집을 샀으면은 집이라는 거는 제가 20년 넘게 살아보고 사주고 저도 투자해보고 하는데 집은 내가 안전해야 된다는 거. 이 집으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너무 많은 대출을 받아서 막 변동성이 왔을 때 사업이 안 됐을 때 뭐 이게 취직이 갑자기 내가 다니던 회사가 뭐 음, 못 다니게 됐을 때 자녀한테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갔을 때 어, 그때 내 집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혹은 내 집을 전세를 줘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안 좋은 네, 거네요. 월세를 든 네네, 전세든 어쨌든 그 집에 대한 돈을 다시 끌어서 뭔가 써야 되는 입장이라고 했을 때는 그게 안 네네네네,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에 막 그 유튜버들이 재개발, 재건축, 몸테크 네네네.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말려요. 저 해본 사람도 보고 저도 해봤고 해봤지만은 이 몸테크라는 거는 나만 희생하면 괜찮은데 음,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 자녀들은 무슨 죄예요. 이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돈이라는 건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20년을 바라보면서 15평짜리 아니면 20평짜리 월세 살면서 늘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해야 된다든지 아, 자녀들 학교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버티지를 못해서 그렇죠. 그 기약에 어겼던 거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줄 수밖에 주식도 없죠. 좀 마찬가지. 싸게라도 던지기가 쉽겠죠. 그러면. 네네. 예. 그래서 몸테크라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몸테크는 젊었을 아니, 때,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지금 대출도 안 내주고, 어쨌든 지금 세금도 자꾸 올라가는 것 같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또 유동성이 아니다 보니까 부동산은, 아니, 지금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계속 갈 것 같은데, 향후 한 2, 3년은, 그런데도 내가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 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그래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버텨야 되는 기간이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버텨야 그, 그래도 저는 그것도 각자가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의외로 서울에 집 가지고 있는 분들 많아요. 서울에 전세 주고 예, 여기에서 뭐 전세 산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불안해하세요. 종부세라든지 예, 의료보험이라든지 세금으로 몇 천만 원 내야 되는데 돈이 많은 분들, 이 월급이 많고 많이 버는 분들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 점점 내가 있는 걸로 까먹어야 그렇죠, 되는 거기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예, 까먹을 때는 우리가 100원 까먹으면 200원이 축나거든요. 맞아요. 벌면서 100원 까먹는 거는 50원을 저축할 예, 수 예, 있지만 네, 벌지 않으면서 하는 거는 그렇죠. 100원이면 200원이 축난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제가 예전에 한남동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지인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서울 거지가 더 많아요. 집은 50원, 60억짜리 있어도. 어, 근데 그 지역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 거기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도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그걸 그냥 버티고 산다는 건데 다른 관점을 생각을 못 한다는 거 보죠. 그래서 내가
이 살아보면은 그 시간에 모든 걸 연끌한다 그래서 다 내 돈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 차곡차곡 오히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벌어져 돈을 이렇게 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본질적으로 그렇게 욕심을 내지 말고 극단적으로 하지 마라. 좀 네네. 자연스럽게 해라.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직접 해서 망해도 보고, 상승장도 보고, 하락장도 보고, 제가 투자해서 망해도 보고, 그 고통스러움을 견뎌냈을 때, 정말 사람이 처음에 고통이 올 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이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우리 그 책에도 오런 퍼핏도 음. 그렇고, 60이 넘어야 돈이 벌린다고 했던 네, 것들이, 네. 이제 알겠더라고요. 음, 보수적으로 돼가거든. 망해보고 뭐 했고 이러니까 남들이 따라가는 거에 지금 주식시장 뭐 삼성 뭐 하이닉스 할머니들도 와서 하이닉스 샀대요. 삼성전자 샀대요. 안 사거든요. 예전에 그렇죠. 저는 샀어요. 제가 그렇죠. 2차 전지도 물려보고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경험을 지금 내가 해석을 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기준점이 생기는 건데 이 기준점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리 말해도 이론으로 끝난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말하는 게 영끌하지 말라는 게 뭐 이렇게 큰 돈을 어떤 분은 2억도 영끌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어떤 분은 10억도 영끌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소 5년 정도는 내가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어디든지 나에 맞춰서 하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 오늘 뭐 엄청 인사이트 팍팍 꽂아가지고 특별히 저희 채널이라서 너무 많이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저는 손님들이 오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 좋아요. 채널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제가 못하는 게 왜냐하면 너무 많은 대형 유튜버들이 있고 아무리 말을 음, 해도 내 말에는 길을 왜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모르기도 하지만 저거 그냥 일산부동산에서 일산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봤자 네 이러기 맞아요. 때문에 앞에 네 마인드에서 꽉 잡혀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다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네. 대신에 저를 바라 이렇게 오고 통화를 하고 상담을 하면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게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갔다가도 다시 이제 음, 돌아오는 경우가 네, 네. 그렇습니다. 이미 투자하고 싶어가지고 돈을 지금 오줌통처럼 빨리 써야 되는 사람도 물론 정병 PD님 찾아가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돈을 써가지고 내가 잘못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혹시 또 상담도 해줄 수 있으신가요? 네, 저 포트폴리오를 예전에 저는 원래 저도 이제 잘 이런 거를 잘 해주지만 이익 없는 것에 이익이 있다는 대표님의 그런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요즘에 좀 많이 짜줘요. 짜주는데 음, 투자라는 거는 잘못했다 그래서 특히 아파트는 쉽게 빠져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정도 기다릴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으로가 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상승장이 음, 기다리면 온다는 거예요. 왜 공급이 지금 너무 전국적으로 없기 음, 때문에 지금 대구도 이미 이제는 미분양이 다 끝나고 플러스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뭐 울산이나 부산은 음, 말할 것도 없이 그러면 저는 조금 기다리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요. 네, 왜냐하면 기회는 온다는 거예요. 좋아요. 네, 네네. 근데 그 네, 기회가 안 올까 봐 못 기다리고 막 너무 던지려고 하는 사람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음, 그래서 이 상담을 했을 때 뭐 제가 신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조건적으로 꼭 그 GTX 때문만이 아니라 전국에 지금 공급량이 너무 없고 전월세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밀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털고 나와라. 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려요. 네. 네. 우리가 이런 이야기 처음에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거 자주자주 반복적으로 다루다 보면 또 디테일하게도 다루다 보면 훨씬 많이 공부가 되고 또 일산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또 심리적으로 또 안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희망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예, 지금까지는 일부잉여 정병인 PD님의 채널 또 정병인 PD님 제가 직접 여기 모시고 이렇게 대화를 했고 또 직접 들어가 보시면 또 다른 스타일로 또 많은 것들 풀어드릴 테니까 많은 정보들을 어쨌든 많이 얻고
판단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예, 자유롭게 해보는 쪽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배인 PD님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네, 마지막으로 또 할 얘기가 있으신가요? 네, 네. 저는 제가, 대표님하고 저의 일산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이거를 이렇게 꺼낼 수 있었던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나름대로 정말 그냥 저는 부동산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PCM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본질을 모르고 저 또한 다각화된 관점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도 해석을 해줄 때 그냥 저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있었지만은 그거를 해독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풀어서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어, 이 물건과 물건의 거래를 더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계속해서 지금 공부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해석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요즘 더 많이 느끼고 있고 또 경험이 그냥 경험이 아니라는 거. 이 경험을 해석할 줄 모르면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경험이 음, 된다는 거를 제가 요즘에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싶은 게 있지만은 저는 정말 저처럼 한 분야에서 자영업자 20년, 30년 동안 하신 분들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이뤘는데 어, 이게 지금 해석을 할 줄 모르는 분들이 본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으신 거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뭔가가 변해야 된다는 거. 이 한쪽에서 20년, 30년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게 다 음, 좋은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라든지 모든 건 있지만 그거를 풀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풀어서 뭔가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싶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꼭 이 PCM을 들어보면 얻어질 거라고 전 봐요. 음, 진심으로 뭔가가 이 여기에서 들어와서 하라는 게 아닌 거고 정말 내가 이렇게 이 해석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거를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